역사상 최고 규모의 숏 배팅을 헤지 펀드들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 규모의 롱 배팅을 SM 매니저들이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2월 27일 오후 3시 32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비트코인이 57,000을 도달했습니다. 와, 대단하고요. 역시나 롱스톤. 이 사진은 롱, 머리 보십시오, 머리. 롱. 어쨌거나 롱. 대단합니다. 와, 57,000까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진입을 하셨던 멤버십 분들도 다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알트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오늘 훑어보면서요 시작을 할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미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700km가 넘는 속도로 6만 피트, 7만 피트 상공에서 다이렉트로 막힘없이 가는데도요 정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이제부터 단 1분 만에 광활한 우주의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즉시 지구를 벗어나고 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 태양이 보입니다. 태양이 번쩍 빛나며 사라지고 수천억 개의 별이 순식간에 통과합니다. 이 많은 별들이 모인 곳은 바로 우리 은하. 약 4천억 개의 항성을 보유한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수많은 은하가 지나가며 은하단을 형성하고 이러한 은하단이 또다시 모여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2조 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멀리 왔으니 다시 지구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부터 단 1분 만에 광활한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16,000에서 현재 57,000까지 뭐 차트적으로도 오른다 내린다도 참 말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주처럼 우리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이러한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그 차트가 아닌 더 큰 흐름 안에서의 이 차트는요 지금 비트코인이 57,000에 될지언정 결국 차트적으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더 먼 미래 10년 차트로 봤을 때 이 기간 37년에 있었을 비트코인은 현재 이 가격을 어쩌면 하동으로 보면 38K에서 55K를 이 구간을 1파로 보고 2파로 보고 3파는 더 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BTC 가격은 60만입니다. 우리가 10만만 가더라도 1억이라고 하는데요. 6억, 10억 이래서 말이 나오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냥 문득 제가 우연찮게 우주에 대한 거를 과학 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요. 문득 정말 이렇게 차트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문득 그렇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투심이 너무나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나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지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모르죠. 이 비트코인이 또 0K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또 사이클로 보면 정말 비비하다라는 게 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말 큰 사이클상 현재의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주의 티끌만큼 어쩌면 비트코인도 정말 1억이 멀어 보이지만 어쩌면 100억, 1000억 아니면 조 그 이상 남아있을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악성 매물을 돌파했습니다. 이 악성 매물은요 지난 영상에서도 단기적으로 손절가만 잡아드리고 비트코인은 이 가격만 오지 않으면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바로 이 가격이었는데요 6,980만원. 네, 정확하게 이 부근을 지지를 하고 패닉만 주고 바로 올려보냈죠. 이제는 사실상 일봉상으로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일봉상 근거는 이제 지났고요. 지금도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는 단타적인 접근밖에 지금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타적인 가격은 이제 너무나도 멀리 나와 있고요. 굳이 여기서 내가 진입을 해야겠다고 하면 가격은 7,300만 원입니다. 나는 7,300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들어가 봐는 것밖에 없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이제 알트코인의 시대가 곧 얼마 안 남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어서 가자면 이러한 악성 매물 때는요. 저번 사이클부터 투자했던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돌파하는 의미심장한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였을까요?
특히나 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2, 3년 차 홀더들입니다. 특히 2년에서 3년 홀더들의 평균 단가는 48.9K였습니다. 그런데 홀딩 기간별 실질적인 시가총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23.8%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평균대에 있는 매물대의 평균 투자자가 23.8%로 가장 많고 이들의 평균 단가가 48.9K인데 지금 56.7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들 모두가 현재 다 수익권이라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강력하게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이 2년에서 3년차 홀더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년 전에 샀던 사람의 가장 높은 가격대조차 지금 다 회복을 했다는 거고요. 이들의 평균 단가를 돌파했으므로 앞으로 가격 상승을 아직까지는 방해할 요소가 없다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고점이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수익권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평균 단가들은 대부분 손절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 어제의 상승으로 악성 매물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매수 세력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매수 세력이 뭐냐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매수 세력이 등장한 건데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록색이 우리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범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하락했던 순간 있죠. 그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매수 세력이 이렇게 이제는 매도 세력만 보이다가 다시 한번 지난 2주간의 시장가 매도 압력을 한 번에 상승시키는 시장가 매수 주문이 어제 발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크게 매수 세력이 현재 들어온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비트코인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공통적인 게 아셔야 돼요. 바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5% 이하일 때 알트 시즌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몇 프로일까요? 바로 53%입니다. 보신 것처럼 53%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몇 프로라 했죠? 45%. 결국 여기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알트코인의 진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지금 어떤 단계를 밟고 있죠? 보시면 저항 매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다 이제 있는 고점 부분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차트적인 부분도 그런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항대에 부딪힌다고 했죠. 과거에 비슷한 차트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도미넌스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질 때의 급락 차트들인데요. 지금처럼 저항에 걸렸을 때 비트코인은 과거에 음봉으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나왔던 이 구간 그리고 방금 보였던 구간 보시면 이 가격이 어느 순간 턴을 할 때 과연 그냥 정말 시간 없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떨어질 것인가인데요. 저는 정말 지금 높게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게 빠르게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라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는 결국 알트를 잡아야 할 때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멤버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알트를 수익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알트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결국 알트코인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이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올 때는요. 떨어진 만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튕겨져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96.2%, 이제는 데이가 55일인데요. 이제 5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반감기의 역량, 이런 모든 이슈들, ETF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꼬꾸러지는 순간 과연 누군가가 조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가파른 상태고요. JP모건조차도 비트코인이 이미 반감기 가격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가격에 이미 반영을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현재 3월 5일 이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저는 또 미 대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엉뚱한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3월 5일이 미 대선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보통 미국 대선이 있는 그 한 해는요.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미 대선이 있는 이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기간만큼은 시장이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티는 흐름으로 가면서 언제까지 버틸 거냐 보면 금리 인하,
바로 5, 6월까지는 시장에 어떤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베팅들이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GBTC 매물은 줄어들고 있고요. 매물로서 계속 던지고 있던 매물이죠. 또한 BTC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BTC 신규 투자자의 본격적인 유입은 아직 고점이 멀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중간하게 올리면 개미들이 이제는 안 꼬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려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1억, 2억 간다고 해도 개미들 안 꼬입니다. 제가 이거 확실합니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 비트코인이 2억 오른다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개미가 들어오면 비트코인만 오르면 그 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개수가 내가 한 개도 안 되는 한 사람이 어떻게 1억을 갖고 하나를 베팅하겠어요? 안 해요. 결국 많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 있어야 그때 개미들이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 댄이 말하는 거는 BTC 비트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 이제 오르기에 올라야 그때서야 진짜 본격적인 개미들이 오른다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에서도 파라볼릭 커브 패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간이 정말 상승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지금과 같이 이 구간이 아니라 3, 4가 지나가는 구간 있죠. 이 구간 안에서 가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도 조정을 하고 알트코인도 오르고 그리고 비트코인 다시 올리고 이러면서 가야 마지막 파동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오히려 올려쳐놓고 나중에 더 내리냐.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다고 보는 게 일단 여기서부터 이 베이스 4까지 가려고 하면 84,000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미넌스가 70%가 육박을 하는데요. 거의 70%가 육박이 되려면 어디까지 올려야 하냐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예, 여기. 그 얘기는 정보를 여기까지도 맞춘다는 건데 그럼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차트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가 1대1 패턴에 대해서도 말을 했잖아요. 1대1 패턴을 볼 때도 이게 1이고 조정, 아까 말했죠. 45%요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차라리 가는 게 가장 모양새적으로 좋지 않나라는 거예요. 결국 알트코인을 내려서 한번 맞추고 그 다음 비트코인을 다시 올리고 해야 알트코인도 가고 비트코인 자금도 자금 땡겼다가 자금 내렸다가 순환하는 이 펌핑 자금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더 자연스럽게 가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쭉 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것보다 코인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최근 일주일간 비트코인의 공급과 수요를 보면 공급은 5,400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요는 그거보다 10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의 현재 기관들은 다른 포지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CMA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의 베팅을 보면요. 헤지 펀드들은 역사상 최고 규모의 숏 베팅을 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규모로 반대 포지션을 현재 걸고 있고요. SM 매니저들은 역사상 최고 규모의 롱 베팅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바로 하락이 나오던 시점들이었습니다. 그 앞서 사례들을 보면 보통 2021년 4월 그리고 11월이었는데요. 이때가 우리나라에 정말 코로나 이후 정말 또 광기가 한번 일어났던 시기죠. 그때를 잘 보시면 이렇게 숏 배팅이 늘어났던 날 하락의 흔들림이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잘 보시면 1차적인 숏 배팅과 고점이 일어났던 날 어느 순간 또다시 흘러내렸고요. 그 다음 또다시 반등 후에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또다시 흔들림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롱과 숏이 베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 또한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시각인 것은 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주처럼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시세 흔들림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